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天安번 망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로 양자회담도 열었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이번 행사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나름의 그림이 있었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아마 국제사회에서는 아마 제일 주목한 사람이 나렌드라 모디였을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조금 더 보자면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오늘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공개된 화면에 노출된 상황을 보면 뭐 어색하거나 굉장히 뭐 이렇게 위축된 모습이 전혀 없고 비교적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외교 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신의 반응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볼 때 뭐 김정은 위원장 자신은 성공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 또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북중러 세 정상이 망루에 나란히 오르면서 좀 상징적인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66년 만에 연출이 됐습니다. 1956년 10월에 북한과 중국 또 그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66년 만에 그런 장면이 재현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장면인데 여기서 사실 세 사람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저 자리는 없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아마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좀 어떻게 보면은 막무가내와 같은 이런 외교, 관세 이런 정책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 지도자를 했지만 다자 외교 무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푸틴 대통령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굉장히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외교 무대에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올해 초 지난해 말까지 푸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 세계 국가에 체포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체포 대상입니다. 예. 체포 대상이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잘 안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알래스카에서 미중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회담을 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공식으로 초청을 해서 회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체포 이런 요구는 무효화가 된 거죠. 미국이 무시하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족쇄가 좀 풀린 느낌도 있고 저 자리는 없었지만 이제 나렌드라 모디가 이번 그 시진핑 주석의 잔치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전승절이 하나의 잔치였다면 그 앞에 있었던 텐진에서 있었던 샹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도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무대였습니다. 예. 그런 무대에서 나렌드라 모디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지로 동료로 협력했던 사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관세 50%를 매겨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폭압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80주년 전승절을 엄청나게 성대하게 열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자리에는 없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는 그동안 배제돼 왔었는데 이번에 좀 동맹 강화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김 위원장이 이제 두 정상과 함께 걸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건 어떤 전략을 취한 걸까요? 이번 행사에 이제 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결정에서 이미 이제 판단이 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나오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러시아와의 외교에 집중했었습니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신냉전 외교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만들어 보자. 그거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전개를 했는데 러시아와는 협력이 됐는데 중국이 반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반미 연대를 구축하자고 자기가 제안하고 그런 상황에 자기가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해서 반미 연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신냉전 외교 아니면은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만드는 조직하는 일에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사전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상당히 최고위급 대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더불어서 오직 빛나는 두 명의 외빈으로 이번에 연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오히려 더 많이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 위원장이 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보였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할 때 이제 지금 세상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글로벌 월드 세상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면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승절에 참가한 많은 외국 정상들이 있었죠. 여기에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외교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른 때 같으면은 지구촌에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 특히 부자 나라는 대부분 미국의 친구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취임 이후에는 부자 나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 때문에요. 예. 우리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서방 국가, 서방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불만이 표출하기는 어렵지만 내재돼 있고 이런 상황을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활용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의 옷차림도 관심이었는데 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인민복을 입고 오지 않을까 이런 점도 좀 예상이 됐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복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도 자주 입습니다. 자주 입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잔치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분명히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 중심의 이미지를 연출할 거라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과 더 비슷한 이런 복장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전승절 내용을 보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取得近代以来反抗外敌入侵的第一次完全胜利。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中国人民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 站在人类文明进步一边，
坚持走和平发展道路，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네, 뭐 특정 국가, 미국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만 네.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문장의 배경에는 괄호 열고 미국이 들어있는 거죠. 예. 미국이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오히려 여러 다른 나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가 저 문장에 담겨 있는데 네. 여기에서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수위가 조절이 상당히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고 네. 또 미국이라고 굳이 연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예. 그 표현만으로 보면 미국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메시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 미국과 적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고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축적이 돼 있지만 네. 중국이 제일 앞에서 돌격대장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러시아, 북한, 또 벨라루스 아니면 이란 이런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충돌하고 있는 이런 나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미국과 어떻게 보면 대결을 벌이면 중국은 그 뒤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선에서 수위가 상당히 조절이 된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외교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행사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이벤트로 활용을 한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랬을 때 그 오디언스 청중이 누군가 미국이나 러시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국민 14억 중국 국민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지난 벌써 한 12년, 13년 지도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위대하게 되었다. 중국이 그야말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중국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삶 연임이 정당한 것이고 자신은 위대하게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 국민을 향해서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 국제 문제 분석가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은 뭐 별로 그 부분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네.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더 많이 반영된 행사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이 앞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을 중심으로 반미 반서방 연대가 좀 구축된 게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패권 경쟁이라는 말에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패권 경쟁이다 하는 것은 전 세계 질서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최고 힘센 패권 국가가 미국인데 중국이 거기에 도전을 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중국의 입장이나 중국의 행동을 보면 너 내려와 내가 할게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뒤나 30년 뒤에 중국이 정말 패권 국가로서 국제사회를 지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 따라갈게 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패권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중국이 자기의 지위를 이제 1등 지위를 도전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20년, 30년 뒤에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길들이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권 경쟁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서방 연대가 구축이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다죠.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당장 미국 대신 중국이 제1위 강대국이 돼서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중국이 계속해서 평화롭게 경제 발전을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을 앞질러가는 상황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질서가 유지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반미 국제 연대를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불만은 많죠. 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길들이기를 하고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반미 일선에 나가 있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이란이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막 이제 공격을 할 때 왜 덤비냐고 하면 우리는 덤빈 적이 없다. 우리는 미국의 질서, 예전에 미국이 원했던 자유무역 질서, 다자주의 질서, 그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라고 해서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지연시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행사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뭔가를 하는구나, 조직을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는 주지만 예. 실제로 중국이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조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괜히 우리를 모함하지 마.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을 위한 평화로운 국가지라는 이미지를 앞으로도 계속 선전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승절 행사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있었는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 전쟁 승리에는 많은 미국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하라. 중국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네.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시나요? 아주 불만스럽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비교적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기에 보면 중국 전쟁 승리에 미국인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 왜 기억을 안 하고 딴소리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좀 거칠은 표현이고요. 근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에서 보면 중국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그런 취지의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결례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승절 행사가 화려하게 또 성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나보다 더 큰 행사를 하고 있구만. 짜증이 나네. 라고 이런 마음이 배경에 깔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딸 주애가 동행을 네.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동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했었는데 네. 어떤 의도에서 방중을 같이 했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한 2, 3년 됐죠. 이제 딸 주애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일정에 이제 동행을 하죠. 근데 그 모양새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딸과 공식 일정도 같이 하고 싶은 아주 좋게 말하면 딸바보 같은 네. 다정한 딸바보의 입장에서 딸과 함께 공식 일정을 하면서 딸에게도 자기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도 싶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이 표현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른 나라, 다른 지도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에 가족, 특히 나이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겠어요. 특히 무기 전시, 무기 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데도 데리고 가잖아요. 예. 어린 아이를 그런 데 데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적절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딸과 함께 그런 일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 소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딸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비록 공식 일정에 초청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을 같이 여행을 하면서 딸과 같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반영이 됐다. 저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 후계자로서 지목을 했고 또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보기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김주애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후계자 수업을 받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 있고 또 후계자를 지명하기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너무 젊습니다. 네. 8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42살, 많아봐야 43살인데 그 정도에서 후계자를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97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나이 50세
생일에 후계자를 내부적으로 지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이제 후계자가 됐죠. 그때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때는 1970년대는 50세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상에서 40세는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후계자를 지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그 돈독한 사랑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더 많이 반영이 됐고,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었을 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뭐 데려오는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물론 이제 공식 행사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전승절 행사가 끝나고 이제 북러 정상회담은 열렸는데 아직까지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워낙에 일정이 빡빡해서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내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내일 정도에는 오찬 또는 만찬의 기회에 식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대접하는 걸 보면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주의 국가,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북한 그 통치자가 아주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의전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전을 지금 국빈 방문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식사를 내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았다면 내일 점심이나 내일 저녁쯤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